맨날 똑같은 교실 똑같은 수업 정말 지겨워 죽겠어. 참여도 할 수 있고 매체도 다양한 그런 수업 어디 없을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 한번 설계해 봤는데 어때? 같이 한번 보러 갈래? 안녕하세요. 철이 없었죠입니다. 교수 매체를 활용한 참여 중심 수업 설계를 주제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 매체를 활용한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 설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휘와 모형을 바탕으로 한 수업 설계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선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수업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와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학습자 분석 단계입니다. 수업 대상인 공주 A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분석을 해본 결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함수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학습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식 수업을 따분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게임식 수업과 참여형 수업을 선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중급 이상의 수학과 사회과정을 들을 만한 수준이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의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발점 능력입니다. 저희는 수학, 사회, 융합 수업의 특징에 따라서 두 과목의 출발점 능력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학입니다. 그래프가 제시될 때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와 숫자로 제시된 정의역, 공역을 보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 과목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량과 공급량의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설명할 수 있지만 각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에서의 예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밖에도 수학에서의 출발점 능력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하고 사회 과목에서의 출발점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양식입니다. 기존의 학습 양식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강의식 수업으로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존의 학습 양식에서 벗어나서 팀 활동 기반으로 한 게임 활용 수업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앞선 게임 활용 수업과 더불어서 저희는 패드와 지오지브라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내적 동기를 촉진 가능하게 하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휘와 모형의 두 번째 단계인 목표 진술 단계입니다. 저희는 총 3가지의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생들은 게임을 진행한 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요와 공급 곡선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를 수학적 원리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학생들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주어지면 설정된 중과에 따라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정확히 구성할 수 있다. 이상 총 3가지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휘와 모형에서 세 번째 단계인 S, 방법 매체 자료 선정 단계입니다. 저희는 STAD 팀 성취 분단 모형을 이용한 게임식 수학 방법을 선정하였습니다. ST 모형이란 소집단 간 적절한 경쟁 구도를 유발하며 차등 보상, 평등 보상, 필요 보상, 3가지 보상 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화시킨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절차는 크게 수업 안내, 소집단 활동, 평가, 소집단 점수의 게시 및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TAD 모형은 집단의 목표, 소집단 내의 분업에 따른 개별적 책무성,
성공의 기회균 등 수집단 간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선정한 매체 자료입니다. 빔 프로젝터는 PPT 자료를 스크린에 제시하여 게임 규칙과 게임판을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PPT 화면의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레이저 포인터도 교수 매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PPT 제작과 빔 프로젝터와의 연결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게임식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게임판 PPT 자료와 간단한 수업 내용 정리, 룰 설명, 틀린 개념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물, 그리고 게임 활동에서 경매, 인수 활동 때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을 교수 자료로 선정하였습니다. 코인은 모든 별로 8개씩 분배됩니다. 지오지브라는 그래프 계산기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수요 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그래프로 그리는 활동에서 그래프 변화를 쉽게 관찰하기 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지브라를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드가 필요합니다. 패드를 통해 지오지브라라는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교수 매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에픽펜은 화면 판서 도구입니다. 모든 별로 점령한 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매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타이머는 게임 매 라운드마다 정해진 시간을 재기 위하여 필요하여 교수 매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슈어 모형에서 네 번째 단계인 매체 자료 활용 단계입니다. 수업 시간에 쓰일 PPT 자료와 유인물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교수 자료인 PPT 자료, 유인물, 코인, 그리고 각 게임 칸에서 활용될 문제카드, 찬스카드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하여 교실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별끼리 게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책상은 4인 5모등 형태로 배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배터리 상태는 충분한지 점검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점검합니다. 유인물은 학생 한 명당 1개씩 총 20장이 필요한데요. 여유분으로 5장을 더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둠당 하나씩 총 5개의 패드를 준비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특히 저희는 게임식 수업을 진행하므로 수업 진행 방향을 사전에 간단히 안내하여 수업 중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인물과 패드를 전달하고 모둠 내에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활동 절차와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업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게임판 PPT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진행합니다. 이때 화면의 밝기, 각도 조절, 배치에 신경 쓰며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 매체의 사용 기법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스크린에서 해당 게임판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노트북은 수업 전 PPT 제작과 빔 프로젝터와의 연결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교사가 사용하고 학생들은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드는 지오지브라에 접속하여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도록 하여 수업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오지브라는 수요 공급 법칙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용되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로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픽펜은 게임 진행 중에 각 모둠별로 문제를 풀고 점령한 게임칸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인물은 총 3가지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는 먼저 유인물 1은 전차 시에 배운 개념 확인 내용, 2는 게임 규칙과 유의사항, 3은 게임 활동 후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는 게임 라운드당 정해진 시간에 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제 학습자 참여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소집단 활동과 대집단 활동으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소집단 활동을 보시면 교사가 학습 목표를 안내한 후 학생들은 화면과 같이 모둠별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제시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패드를 이용하여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작성한 그래프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화, 수요와 공급 법칙의 개념을 정리하여 학생들은 모둠별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소집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대집단 활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소집단 활동에서는 모둠끼리 활동을 진행했다면 이 대집단 활동에서는 전체 모둠이 모여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모둠 구성과 모둠 역할 분배는 미리 공지해 놓은 상태이고요. 게임 활동 시작 전 교사는 유인물 분배와 함께 게임 규칙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유도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땅 따먹기 게임 활동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은 모둠원들끼리 협동하며 문제 카드에 문제들을 교환하고 패드를 활용하여 난이도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수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전체 모둠이 경쟁하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둠별로 집단의 목표가 있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모둠원은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 능동적인 학습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평가와 수정의 단계인데요. 크게 학습자 성취의 사정, 매체와 방법의 평가, 전체적인 수업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학습자 성취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지식 영역과 태도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식 영역의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형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태도 영역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활동 평가와 이번 수업과 관련한 자신의 태도 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매체와 방법의 평가입니다. 이 영역은 학생들의 활동 소감 나누기 시간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소감 나누기는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수요 공급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 1을 마무리한 후에 진행되는데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 중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표현해보는 학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래프를 보고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요소들 간의 관계 파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소감 나누기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이 매체를 활용한 수업 1의 활동을 흥미를 느꼈는지 그리고 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감 나누기 시간은 땅 따먹기 게임을 마무리한 후에 갖게 되는데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볼까 라든지 이번 게임 수업이 어땠어요 라든지 게임 수업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주제로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활동에 흥미를 느꼈는지, 느꼈다면 왜 느꼈는지 등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과 소감을 듣습니다. 이런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수업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 교사는 이를 참고하여 다음 수업을 개선하여 설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수업 평가인데요. 학생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 성취, 수업에서 사용한 매체와 방법을 STAD 모형에 맞춰 개발한 형성평가지에 답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이 평가한 평균 점수를 교사의 인식과 비교하여 만약 수업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교사는 이를 수정하여 이전보다 더 개선된 형태의 수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에서는 어슈어 모형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수업 지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2 시장 경제학 가격 단원과 수학2의 1차 함수 단원의 융합 수업입니다. 대상은 공주 A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수업 시간은 총 45분입니다. 교수 매체는 교사 유인물 1, 2, 3 등 그 다음에 게임판 슬라이드, 주사 10개 등의 준비물이 필요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 1, 2, 3와 패드 필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단원은 수학의 1차 함수 단원과 사회의 시장 경제와 가격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는 게임을 진행한 후 시작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 곡선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를 수학적 원리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수업의 모형은 STAD 수업 모형입니다. 먼저 도입 부분은 총 소요 시간이 4분입니다. 분위기 조성, 학습 목표 확인하기, 학습활동 안내하기입니다. 여기서 학습활동 안내하기, 유인물 1, 2, 3를 배부하고 전체적인 학습활동을 안내합니다. 수업 자료 및 교수 마치는 유인물 1, 2, 3입니다. 이게 1, 2, 3의 이거고요. 여기서의 지도상의 유의점은 수업 사전 안내입니다. 자리 배치 및 모든 역할 구성표를 칠판에 먼저
공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부는 총 3가지의 활동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활동 1은 소요 시간이 10분입니다. 바로 모든별 탐구 활동인데요. 유인물에 제시된 수요표와 공급표를 바탕으로 지급된 패드의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직접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여기서의 수업 자료 및 교수 매체는 유인물 1, 패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의 지도상의 유의점은 지오지브라 외에 다른 앱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기입니다. 활동 2는 소요 시간이 총 23분입니다. 저희 수업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모든별 게임 땅 따먹기 활동입니다. 유인물 2, 게임 룰이 적혀져 있는 유인물 2를 통해 게임 규칙의 상세한 안내 및 모두면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리고 땅 따먹기 게임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전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점검합니다. 여기서의 수업 자료 및 교수 매체는 유인물 2, 게임판 슬라이드, 활동 준비물, 그다음에 에픽펜, 타이머입니다. 여기서의 지도상의 유의점은 이전 차시 과제, 단어 카드를 활용해 모둠당 2문제씩 만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활동 시 주의사항과 공정한 게임을 진행하며 주어진 시간을 음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활동 3의 소요 시간은 총 2분입니다. 바로 게임 마무리 활동인데요. 게임 활동을 하면서 모둠원들이 틀린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 혹은 개념문 등을 유인물 3에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의 필요한 수업 자료 및 교수 매체는 유인물 3입니다. 여기서의 지도사의 유의점은 유인물의 모둠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게임을 통해서 과열된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정리 부분입니다. 정리 부분의 소요 시간은 총 6분입니다. 첫 번째, 학습 정리입니다. 유인물 3를 바탕으로 모둠원당 1명의 발표자가 정리하여 틀린 문제 및 개념들을 발표합니다. 교사는 이를 보충 설명과 함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 정리입니다. 마무리 인사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의 수업 자료 및 교수 매체는 유인물 3입니다. 여기 지도상의 유의점은 활동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후 작성 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교수 매체 부분입니다. 지오지브라는 보든별로 학생들이 이전 차시 수업에서 학습한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패드를 이용해 직접 표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합니다. 패드는 이런 지오지브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요. 에픽펜 같은 경우에는 학급 내 모든 학생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화면 판서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판 슬라이드입니다. 학생들은 게임 수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선호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게임 슬라이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빔 프로젝터 및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학생들에게 게임판 자료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화면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제시되므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하여 교사가 말하고 있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트북은 자료 제작 및 PPT를 공유할 때 꼭 필요하고요. 유인물은 저번 차시의 수업 내용을 상기시키고 그에 따라 땅 따먹기 게임 수업에 참여를 유도, 그 다음에 수업 마무리 부분에 게임 활동 중 틀렸던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모둠원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입니다. 게임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인데요. 흥미로운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업 자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수업 도입부에 배포할 것들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모둠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활동에 쓰일 학습지입니다. 이전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인 수요와 공급을 복습하고 표를 분석해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프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 수요, 공급 법칙 개념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은 활동 2에서 하게 될 땅 따먹기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는 룰지입니다. 교사가 수업 시작 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게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테드 설계 원리를 적용한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등한 비중의 역할 분배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팀 성취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소집단 내 경쟁과 흥미 요소를 위해 찬스카드와 경매를 도입했으며, 이는 게임 내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모둠 내 의사소통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노력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보상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지급되는 단계적 보상은 참가자로 하여금 더 게임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높은 난이도의 문제에 강력한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함으로써 중간 보상을 구현해 도전 욕구와 참여 의지를 증진시키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릴 것들은 활동 2회에 본격적으로 쓰일 준비물들입니다. 구성품들을 미리 코팅하고 준비해서 수량을 점검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죠. 이것이 학생들의 활동 무대가 될 게임판입니다. 주사위 2개를 순서대로 던져 해당되는 좌표의 땅으로 간 뒤에 점수에 맞는 문제 카드를 뽑아서 땅을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보드 설명과 함께 좀 더 자세한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문제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칸수가 30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 인원이 게임을 하게 되면 금세 모든 땅이 꽉 차게 되고 풀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놓치는 학습 내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건너뛰는 내용 없이 모든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재미 요소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한 결과 도입한 것이 바로 인수 시스템입니다. 예상하는 게임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문제를 풀며 빈 칸을 차지하고, 후반부에는 모든 칸이 꽉 차기 때문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교환하고 상호 티칭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서로의 땅을 뺏기고 빼앗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내와 통제가 필요하겠죠? 교사는 에픽펜을 통해 게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모둠별로 전략을 세우고 흥미롭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찬스카드입니다. 게임 내 긴장감과 재미 요소를 주는 찬스카드 30장을 활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게임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부정적인 경험을 주는 효과들은 가급적 최소화했지만, 다른 모둠을 공격하거나 땅을 빼앗는 등의 효과들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수업 중에 다툼이 일어나는 돌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교사가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쓸 문제 카드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채워넣는 빈 문제 카드도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간접적으로 게임 설계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학생들의 문제 제작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모두 1점 문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각각 수학, 사회, 융합 문제들이 있고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난이도별 문제 카드의 예시입니다. 자세한 구성은 별도로 제공드린 수업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준비물들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물이긴 하지만 수업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흐름상 소개를 위한 요소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자료인 유인물 3번입니다. 게임 이후 틀린 문제와 어려운 개념을 기록해서 활동 3과 정리 시간에 작성할 자료로 교사의 강의와 보충 설명으로 최종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마지막 수업 만족도 설문을 통해 수업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어려웠던 점을 종합해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을 평가하여 다음 수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수매체 활용,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 설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